안녕하십니까, 백선혜입니다. 10월 20일 목요일 장전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에는 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리 시장과 뉴욕 시장은 상승과 하락 시에 켜지는 불의 색깔이 반대되는데요. 어제도 추가 경기 부양책 불확실성에 반응하면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끝나지 않는 협상에 시장은 지친 모습입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시장은 장중 변동성이 컸습니다.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블루칩 클럽인 다우 지수는 0.35% 하락한 28,210선에 마쳤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22% 내림세 보였습니다. 3,435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8% 빠진 11,484선에 마감했습니다. 부양책 협상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또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펠로시 의장이 정한 마감 시한은 넘겼습니다. 펠로시 의장과 문우신 재무장관은 지난 밤에도 48분간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는 있는데요. 결론이 안 납니다. 견해차는 여전하다는 이야기가 함께 전해지면서 관망세가 짙어졌습니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여러 이견이 계속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실제로 기술적인 언어 일부를 보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언급했는데요. 앞으로 이틀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점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대선 전에 협상을 타결하지 말라고 언급하면서 백악관과의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9시에는 미국 대선 후보들의 3차 TV 토론이 개최됩니다.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독일의 보건장관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주재한 내각 회의에 참석한 이후 확진 받은 것으로 접촉자들도 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약 2배로 늘어났습니다. 미국 역시도 재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일주일 평균 하루 6만 16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앞선 2주일 평균보다 36%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점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연준은 베이지북을 발표했습니다. 베이지북은 경기평가 보고서인데요. 미국 경제가 미약한에서 완만한 정도로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베이지북에 따르면 모든 지역 전반에서 경제 활동이 계속 증가했지만 성장 속도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약한에서 완만한 정도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지역들의 경제 전망은 대체로 낙관적이거나 긍정적이라며 불확실성은 상당한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하락 업종이 우세했는데요. 이 스냅이 실적 호조 속에 급등했습니다. 스냅은 사진과 영상 특화 모바일 메신저인 스냅챗의 모기업인데요. 3분기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평균 2억 4,9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는데요. 4분기 역시도 좋은 실적이 예상됩니다. 스냅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경쟁 업체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냅은 종가 기준으로 28.3%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악재에 더 반응한 뉴욕 시장은 모두 마이너스권에 들었습니다. 이어서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사상 최대 매출과 5분기 연속 흑자 기록을 세웠습니다. 테슬라의 주당 순이익은 76센트로 시장 조사업체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57센트를 웃돌았습니다. 매출은 87억 7천만 달러로 역시 시장의 예상을 상회했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증가했습니다. 테슬라는 달성이 더 어려워졌지만 올해 50만 대를 출하하는 건 여전히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테슬라 주가는 4% 가까이 뛰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가자가 사망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임상 자원자 1명이 숨진 건데요. 국가위생감시국은 사망자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실제로 접종했는지 아니면 플라시보를 투여받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언론은 사망자가 플라시보를 투여받았고 코로나19에 걸린 상태에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로나19 백신 후보의 최종 3상 임상시험을 영국과 미국,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진행해 왔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번 주 후반 시험이 다시 시작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이슈가 요즘 투자자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사이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는 3억 대주주 요건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범위를 특정 종목 보유액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억 원 확대 방안이 이미 예고된 상황에서 다시 10억 원으로 유예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대신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대 합산을 인별 기준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GS건설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에 나섭니다. GS건설은 사모펀드인 도미누스 인베스트먼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에는 GS건설 컨소시엄을 비롯해 현대 중공업 지주와 유진기업 등 6곳이 참여했습니다. GS건설의 올 상반기 기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약 1조 9,500억 원으로 인수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GS건설의 이번 인수전 참여는 신사업 추진과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예고한 민주당이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는 0.45% 내림세 보였습니다. 92달러 65센트에 마쳤고요. 요즘 환율의 하락세는 거침이 없습니다. 위안화 초강세 흐름이 원화 강세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1130원대 초반까지 진입했습니다. 연말에는 1100원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원 50전 급락하며 1131원 90전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3월 22일 이후 약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NDF 역의 환율이 1133원대로 마친 것을 감안하면 오늘 원달러 환율은 1, 2원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오늘 이슈 앤 테마입니다. 정부가 소비 쿠폰을 다시 발행합니다. 소비 쿠폰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박물관과 영화관 등의 예매권을 할인해주는 건데요. 앞서 지난 8월 진행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세로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1단계로 완화되면서 경제 회복 움직임을 시작한 겁니다. 관련해서 영화 섹터의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외부 백신 자문단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가능한 백신이 발표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이 내려질 가능성을 우려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태발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미국에서는 9월 기존 주택 판매 건수를 발표합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 지난달 판매된 기존 거주용 건물을 연율로 환산한 수치의 변동을 측정합니다. 주택 지표 가운데 선행되는 것으로 미국 경제의 건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11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시작됩니다. 또 오늘은 KB금융과 칩스앤미디어,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LG생활건강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미국에서도 인텔이 실적을 발표하니까요. 각 종목별로 어떤 실적이 발표되는지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9월 관광 통계를 공표하니까요. 여행 관련 섹터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나라는 황사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 지역은 오전에, 남부 지역은 오후에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요즘 매일 마스크 쓰시면서 잘 보호하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조금 더 호흡기 건강에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갈지 이어지는 방송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